연기금의 역할입니다. 무대로 모시죠. 원종현 위원장은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이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으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 기관들, 국민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역할을 하는 연기금의 역할론, 앞서 류영재 대표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맡고 있는 원종현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가 아마 기업의 ESG 성과를 위한 공적 연기금의 역할인데, 사실 저기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기업들이 생각할 때 ESG라는 걸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이 아마 첫 번째 질문일 것이고, 아마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ESG라는 상당히 넓고 광범위한 범위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과연 우리 기업에 맞는 ESG일 것이냐가 아마 지금 기업들의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ESG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서의 답은 저도 뭐 ESG를 시작한 지는 꽤 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마 제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니면 세계적으로도요, ESG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견들을 양쪽 극단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은, 한쪽에서는 ESG라는 것이 매우 정의로운 투자, 아니면 아주 착한 투자, 뭐 기업으로 하여금 좋은 선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일종의 촉매, 라는 생각에서부터의 착한 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일종의 도덕적인 선악에서의 지향성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쪽과, 또 그것과 완전히 반대쪽에서 ESG는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그 섹터 아니면 팩터적인 요소로서 ESG 하는 곳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ESG를 해야 돼, 아니면은 ESG를 함으로써 이 기업의 성과나 수익률을 어떻게 더 따먹어 볼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 접근하는, 이렇게 ESG를 보는 입장이 끝에서 끝에 너무 다른 입장으로 지금 돼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은 이쪽 너무 극단도 아니고 이쪽 너무 극단도 아닐 것입니다. 이 중간 어디선가 내가 생각하는 ESG는 이거야 라는 아마 입장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ESG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그 투자자인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의 입장에서 ESG는 이거다라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저희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ESG를 어떠한 방법으로 아니면 어떻게 이를 봄으로써, ESG에 대한 개념을 가장 보수적으로 봄으로써 기업에 아니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ESG를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까지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볼 때,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기업의 재무제표상 성과를 보고서 이 기업이 수익률이 좋다던가, 뭐 부채가 많다던가, 아니면 그 기업에 있어서 가치 평가를 프라이싱함으로써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정했었던 것이 아마 고전적 방법이었다면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뻥 터지면서 그때 소위 재무제표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여러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졌던 것은 재무제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어서 소위 지배구조에서야만 많은 문제였었겠죠. 그 다음에 요 최근에 코비드로 인해서 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항공주라던가 여행 관련 주를 산 사람들은 상당히 울상이실 테고, 아마 제약주를 가지고서 지금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또 뭐 잘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적으로 앞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 뒷면에, 이면에 환경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그 기업에 영향을 주었을까, 특히 여기에 대한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썼을까라는 것을 아마 느끼면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SNS가 발달함으로써 기업들의 평판들이 사실 기업의 주가를 좌우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무제표로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업을 볼 때 이제 기업을 볼 때 재무제표 말고 이 재무제표와 미래에 다가설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 세계적인 어떤 그 영향력들, 그 기타적인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우리는 기업을 봐야겠다라는 것이 전 ESG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런 입장에서부터 기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투자자라는 사람들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
사실 그 기업의 주방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투자와 관계없을지 몰라도 투자하는 내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ESG가 표방해야지는 아니면 ESG에서 나타내어야만 하는 기업들의 그 모든 대부분의 환경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아니면은 지배 구조적인 어떤 각 성향들을 표출하도록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그거를 봄으로써 이제 재무적인 영역에서 비재무적인 영역까지도 같이 보게 되는 그 핵심적인 일종의 그 투자자와 기업 간의 대화를 하는 대화의 창으로서 저희는 ESG를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접근한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사실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기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률이라는 방법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굿이 됐건 퍼블릭이 됐건 아마 별로 신경 안 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빅 프로핏이죠. 얼마큼 내가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투자 시계가 점점 길어질수록 빅 프로핏을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아마 단기 투자, 단매.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한다면은 저쪽에 빅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빅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굿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또 퍼블릭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지는 기업을 볼 수도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퀀터티 영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표출하게 되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는 이 퀄러티, 소위 ESG로서 말해질 수 있는 앞으로 이 기업이 탄소 배출을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탄소 배출로 인해서 미래에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엄청 오를 것 같으니까 상당히 부채가 많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 기업이 이 지배구조를 보니까는 상당히 이 사람이 비행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땅콩을 먹다가 비행기를 빠꾸시킬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갑질하는 기업이라던가 사실 그런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빅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희는 ESG를 바라보는 입장이고 저희가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ESG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기금은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한 분의 생애 동안의 전생애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전생애를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 공적연기금으로서의 수탁자 책임이라는 부분을 저희 먼저 강조를 합니다. 즉 사실은 국민연금에 있어서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 ESG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ESG는 중요한 투자의 대화의 창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국민연금의 투자가 돼야 되는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저는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제1 목표로 삼으면서 이러한 수탁자 책임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희는 많은 건데요. 이 수탁자 책임이라는 부분이 아마 단기적이나 소규모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는 전 국민이십니다. 지금 현재 내시는 전 국민 가입자. 그래서 우리는 가입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가입자의 이익에 맞는 우리의 투자 방식이 가입자에겐 최소한 내가 국민 보험료를 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 수는 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피드백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가입자의 그 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전 하나의 수탁자 책임의 근본적인 원리로서 저희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ESG가 표방하게 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러한 외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탁자 책임, 즉 가입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간단한 예로 지금 그 석탄 화력이라는 부분에선 저희는 지금 탈석탄에 대해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탈석탄에 대해서 선언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석탄 산업 자체가 나쁘기 때문은 아닙니다. 석탄 산업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보다 높은 고비용을 만들기 때문에 소위 탄소 배출권 문제 때 고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저희는 위험 의식을 느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석탄 화력이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는 많은 공해 물질, 요즘에 아마 많이 겪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문제라던가 황사라던가 그런 공해 물질이 배출됨으로써 나타나서 피해를 보게 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입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들의 이익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개선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ESG가 저희와의 어떤 궁합이 맞는다라는 표현이 아마 더 적당할 것입니다. 가장 맞는 부분에서 저희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수단, 투자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이기 때문에 저희는 ESG의 부분에 있어서의 충실도를 높여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연금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ESG를 저희는 중시하지만 중시함과 동시에 다른 과제도 함께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ESG 투자와 함께 가입자의 이익과 제도 지속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ESG가 갖고 있는 건 가입자 수탁자의 책임 속에서 이 통합 프로세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정기적으로 저희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ESG 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인 ESG 평가 외에도 그 돌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ESG의 지금 컨트로버셜 이슈로서 저희는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ESG의 시스템 상에서 저희는 반영을 해서 이것을 우리의 직접 주식 투자 부분,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과 이것을 합치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은 노력이 물론 직접적으로 주식을 더 사니 많이의 부분이 아니라 그 기업과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되는 요소들을 가능한 한 지우고 좀 더 개선적이고 장기 발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의논을 지금 하는 방법에서 저희는 소위 주주 활동,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주력하면서 기업들과의 대화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ESG 평가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3가지의 주요적인 항목과 이외에 54개의 그 각각에 있어서 내부적인 그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없다고 해서 ESG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현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는 항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매년마다 저희는 재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매년 그 재고를 한다 그러나요? 좀 더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또 다른 그 저희의 ESG 이런 평가 지표나 그 평가의 아마 기준 항목들이 또 여러 가지로 더 좀 개선되어서 아마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과의 과제에서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해?라는 이제 부분이 생기죠. 저희는 기업과의 과제에서 늘 부탁드리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저희는 솔직히 국민연금에는 지금 유니버셜 오너로서 전체적으로 기업을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인덱스에 맞춰서 기업을 전체적으로 지수적인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빼고 말고에 대해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규모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주와의 대화, 아니면 기업과의 대화를 저희는 주주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열심히 지금 함으로써 이러한 기업과 우리와의 같은 성장, 아니면 너무 빅으로 가고 있는 그런 문제적인 요소가 있다면 구수로 갈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기업의 과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ESG를 개선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주들을 일종의 간섭자, 아니면 아니면 그냥 돈만 내고 가만히만 있어주면 좋은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배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기업을 아니면 투자자를 확실한 동반자 내지는 좀 더 나은 기업 개선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조력자, 아니면 같은 회사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 패턴으로서 봐줌으로써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저희로서는 부탁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업에서는 가장 큰 ESG를 성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걸 밖에서 더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더 잘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ESG 중에서 사실은
E와 S라는 영역보다 사실 G라는 영역을 저희는 좀 더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주주와 대화를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과 좀 더 투명성과 열린 세계에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의 ESG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표면적인 아니면은 그럴듯한 표상? 사실 그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뭐 성과 좋거나 아마 광고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내재적인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투명한 공시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ESG를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투명하게 공시되면 그것이 바로 투자자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시의 내용이 맞는 것이냐, 진짜냐, 가짜냐, 소위 허위 공시냐 아니냐라는 것을 정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기업이 말하고 있는 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노력을, 그 다음에 공정성 맞는 정보다라는 것을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의 일종의 하나의 ESG를 위한 투자자, 기업, 정부, 이해관계자, 사회로 구성되어지는 하나의 ESG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지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ESG는 어떤 선별이나 선악을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에 있어서 기업과의 대화를 하고 그 기업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창으로서 저희는 ESG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ESG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SG 생태계에서 이 국민연금